예,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진폐증입니다. 오랜만이지만 제가 이제 주로 유족을 좀 다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어려운 이슈 있지 않습니까? 신법인지 국법인지 이거를 좀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폐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폐를 신청을 한다. 신청 어디다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하죠. 그러면은 내가 진폐증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진폐증은 아주 조금 독특합니다. 실무적으로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산재법상 요양신청이냐, 진폐법상 이직자냐. 진폐법이 뭘까?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산재법상 최초 요양신청 하잖아요. 진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어떤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진폐 예방 및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실무적으로 저는 진폐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은 1985년 4월 1일일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군진인데 사업장이 광업인 경우에는 이직자 건강검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폐를 신청을 하는데 그냥 제조업이다, 건설업이다 하면은 오롯이 뭐만 된다? 산재법상 최초 요양으로 진폐만. 그런데 내가 광업에 종사했다? 그러면은 이직자 건강검진이라고 또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직자로 가시건, 최초 요양으로 가시건 해서 2박 3일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정밀진단 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것저것 막 찍으셨어요. 폐기능 검사도 하고. 그럼 결과가 한 장짜리가 나와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어디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진폐심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글로 가셔야 돼요. 나의 진폐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진폐심사회에 달려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정밀진단 이발소이 끝난 날로부터 한 4개월을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5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길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4, 5개월 후에 결론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라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의 진폐 환자들이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걸 설명드리고, 기타 추가적으로 가능한 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산재장애 등급은 14개가 있잖아요. 1에서부터 14까지 쭉 있는데, 진폐는 되게 외우기 쉬워요. 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높으신 분은 1급, 그 다음에 뭐겠어요? 3, 5, 7, 9, 11, 13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기초연금. 올해 기준으로 아마 143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13급이건 1급이건 기본적으로 얼마는 깔고 들어간다? 기초연금으로 143만 원은 깔고 들어간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급이면 엄청 심한데 13급은 좀 경미한데 똑같은 한 달에 143밖에 못 받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존을 해줍니다. 이제 조금 법이 어려워져서 그룹이 세 등급으로 또 나뉘어요. 1상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그래서 이제 진폐장애연금.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진폐를 받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등급은 7개가 있는데 제가 그룹을 3개로 나눴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낮은 등급 13, 11, 9급은 며칠치를 줄까요? 2일치. 7급, 5급은 6일치. 1상급은 11일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 기준으로 아마 14만 원쯤 고시임금이 할 건데, 1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3급이라 그러면은 14만 원 곱하기 며칠치가 나오죠? 이틀치. 그럼 28만 원. 그리고 기초연금이 얼마였죠? 뭐 그냥 140 잡자고요. 그럼 168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1급이에요. 그러면 11일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54만 원쯤 나오고, 기초연금이 140이면은 대략 29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급수가 높을수록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평균 임금이 고시임금 적용받아서 13급인 분이 14만 원이면 28만 원을 더 받는 건데, 임금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산재법상 최고보상 25만 원 조금 상회하거든요. 25만 원이라 그랬을 때는 50을 더 받잖아요. 25만 원이면 이틀 치면 50만 원, 14만 원이면 28만 원, 거의 2배를 더 받거든요. 그럼 뭐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럴까요? 이 임금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진폐에 대해서는 14만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진폐 고시임금이 적용되는데, 이 고시임금보다 높게 적용되면은 적용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서두에 그 절차했을 때 진폐법상 이직자 건강검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직자 건강검진 누가 된다 그랬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느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다? 광업소다 했을 때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석탄광업, 금광, 철광, 아연광 등등등, 그리고 흔한 돌광산, 석산도 있잖아. 이분들도 광업에 들어가요. 이분들은 위로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는 진폐재해 위로금으로 바뀌었겠죠. 과거에는 이게 장애 위로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최초로 산재로 진폐를 신청하신 분들은 꼭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석산에서 이제 돌을 캔다 하시거든요. 그분들 표현으로. 그러다가 이제 좀 위험하니까 나이가 드시고서는 건설 현장에서 뭐 글라인더 등등 해가지고 할석 작업을 하신 거죠.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실. 그러면 최종 문제는 이분은 돌 가공을 했다 그러면 제조업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직자 대상이 안 된다. 즉 위로금은 안 된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석산이라는, 즉 돌광산이라는 곳에서. 그러면은 위로금을 달라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무사님들한테 일을 의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제가 아마 1년, 2년 전쯤에도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한테 일을 맡기시면 없는 거를 있게 만든다? 정상인데 일형을 만든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는 있을 수 있어요. 판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니까 있는데 손해보는 거는 보존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금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임금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노무사님들에게 일을 의뢰하시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진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은 산재법상 최초 요양이지만, 만약에 신청자가 광업에 종사했다 그러면은 진폐법에 따른 이직자가 가능하다. 두 번째, 절차는 신청하고 대상자 판단되면은 어디로 가고 2박 3일 동안 정밀 받고, 그리고 나서 보통 4, 5, 6개월 후쯤에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과가 내려온다. 절차 말씀드렸어요. 어떤 보상이 있느냐? 보통은 급수에 따라서 그 가산되는 일수, 즉 장애연금이 있지만, 여기에 급수와 상관없이 여기에 뭘 더해준다? 기초연금, 올해 기준으로는 143만 원을 더해준다. 그런데 그 진폐고시연금 14만 뭐 얼마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보다 높은 평균 임금이 있으면 꼭 정정을 하셔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이 보상으로 끝이 아니고 직종에 따라서, 그 사업장에 따라서 진폐재해 위로금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적지가 않아요. 대략 지금 기준으로 최소 3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